30여 년간 한국 출랑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은 봄 마늘밭과 양파밭 보온덮개를 벗기고 웃거름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봄철 농사 시작은 기온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날씨 변화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다른 봄 작물을 심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 양파 보온덮개를 벗기고 1차 옷구름은 언제 주고 또 어떤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줘야 좋은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춥죠. 이제 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날짜가 가고 우수가 지나고 그냥 딱 집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그때 기온이 맞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월에는 무엇을 하고 3월에는 뭘 심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한기 덩어리에 갇혀 있어 기온이 엄청 낮습니다. 우리는 영상 4도만 자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옷걸음을 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료 성분 중 질소는 영상 9도 이상이 되어야 식물의 뿌리가 흡수를 하고, 칼륨은 12도, 인산은 훨씬 높은 16도가 되어야 식물의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요, 적정 온도에 오르기 전에 비료를 뿌려도 식물 뿌리가 흡수를 못하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 식물의 뿌리는 비료가 물에 녹아야 흡수를 하니까 비 오기 전날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를 뿌리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을 관수를 해가지고 비료가 물에 녹아서 땅에 스며들도록 해야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비가 오고 원 땅이 풀린다는 우수였는데요. 지금 전국이 한기에 쌓여가지고 꽁꽁 얼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위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25일부터는 날씨가 풀리는데요. 그냥 추위가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4월 초순의 날씨처럼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그 기온이 3월 10일경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봄에는 기온 변화도 심하고 텃밭에 작물을 심고 관리를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온도가 중요하니까요. 우선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날씨를 알아보고 마늘 양파 부직포 벗기는 시기와 1차 옷걸음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선불로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 자막 아래쪽에 텃밭에 필요하다 싶은 물품들을 쿠팡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입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파가 계속되는 것은 한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일본 동쪽에서 맹렬하게 발달한 저기압 때문인데요. 2월 초 한파 때처럼 눈이 오지 않는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그 고기압의 계압 능형 위치에서 날씨가 맑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낮고 또 당분간 눈이나 비도 온다는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곧 한기가 물러가고 그 뒤로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네요. 여기 파란 부분이 찬 공기고 오렌지색은 따뜻한 공기인데요. 오렌지색이 몰려옵니다. 3월 3일경에는 북쪽에 기압능이 형성되고 당분간은 한기가 북극 쪽에 갇혀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서울 지역이 2월 25일에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영상 7도고요. 28일에는 최저 영상 3도, 최고 영상 10도가 넘어갑니다. 마늘과 양파는 영하 7도에서 10도까지도 견딥니다. 이제 마늘 양파 부직포 벗기는 시기에 대해서 감이 잡혔나요? 지금 벗겨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부직포가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봄철에 보온덮개 속 온도를 올려서 성장을 좀 더 빠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고 맹해나 동해 걱정이 없다고 바로 벗기지 마시고 웃자라지 않을 정도까지는 좀 더 자라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직포 속에 있던 마늘들이 좀 자라는 게 보입니다. 부직포를 늦게 벗기면은
옷걸음을 주는 시기는 좀 늦어집니다. 밑거름을 충분히 넣었다면요, 부직포를 늦게 벗겨가지고 좀 더 자랄 수 있게 하고, 밑거름이 좀 부족했으면은 부직포를 좀 일찍 벗기고 우선 1차 옷걸음을 줘야겠습니다. 또 너무 늦게까지 부직포를 덮어놔서 옷자라면 안 되고요. 벗기기 3일 전쯤에 중간중간 조금 열어놔서 미리 바깥 기온에 적응시킨 뒤에 벗기기를 권해드립니다. 양파 보온덮개 벗기는 시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을에 일찍 심어서 너무 컸거나 너무 큰 모종을 심었거나 또 보온덮개를 오래 씌워놔가지고 너무 크게 자라서 봄을 맞으면요, 추대가 됩니다. 큰 양파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양파는 너무 늦게까지 보온덮개를 씌워 너무 자라서 꽃대가 추대되지 않도록 좀 일찍 벗겨주셔야 돼요. 네, 옷걸음 주기도 좀 감이 잡히셨죠. 비닐 피복을 하고 보온덮개를 덮으셨다면요, 이 0도 정도 기온에서도 햇빛이 비치면은 보온덮개 속 온도는 뒤에서 5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움직여요. 자랄 수 있습니다. 옷걸음 주는 시기입니다. 서울을 보면은 23일부터 기온이 올라가서 2월 25일에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입니다. 2월 28일에는 최저 3도, 최고 10도로 평년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 뒤로는 꽃샘추위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에는 2월 25일경부터 옷걸음을 줘도 되겠네요. 옷걸음 주는 비료는요, 마늘 양파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황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황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옷걸음으로 주면 좋습니다. 황성분이 들어있는 마늘 양파 전용 비료를 주세요. 칼리 비료는 황산가리를 주면 좋습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전용 비료가 없으면은 인산 성분이 없는 NK 비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없으면은 복합 비료를 주셔도 괜찮합니다. 자가 소비할 만큼은 충분히 수확해요. 마늘 양파 전용 비료도요, 아래 자막 아래에 쿠팡 판매처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게 필요하시면은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이야기 하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은 이 자막 아래 그 쿠팡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요,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한 건 아니고요, 쿠팡에서 판매한 것을 링크만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영상 위에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꼭 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옷걸음으로는 보통 NK 비료를 주는데요, NK 비료는 비료 3대 원소인 인산이 없고 질소와 칼륨만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인산은 특성상 옷걸음으로는 주지 않는데요, 인산은 그 물에 녹지 않을 뿐더러 땅 속에 들어가도 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또 식물 뿌리 근선에만 나가서 흡수되므로 뿌리 근처에 줘야 흡수할 수 있는 등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비료를 주는 방법은요, 1차 옷걸음은 질소주를 꼭 주고 작물의 생장을 도와서 일단 크기를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2차 옷걸음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이제 전환하고 구부 비대를 위해서 칼리를 위주로 주고요. 3차 옷걸음은 맛과 저장성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황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면은 맛과 향이 좋아지고 저장성도 더 높아집니다. 또 질소 비료는 휘발성이 있어서 땅 위에 뿌려놓으면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비 오기 전에 뿌리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물을 뿌려서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옷걸음을 주는 이 기간은요, 보통 2주 간격으로 줍니다. 계절과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 옷걸음으로 요소 비료를 주면은 이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 태질소와 질산 태질소로 바뀌어서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겨울에는 보통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옷걸음을 주는 간격은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주시되 3월 말까지 옷걸음 주는 것을 마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옷걸음을 줘서 질소 성분을 식물이 흡수를 하면요, 아까 저장성이 떨어지고 마늘은 또 2차 영양 성장을 해가지고 이 벌만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은 시청자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봄에 무소가 지나면은 무엇을 심으세요? 2월에는 뭘 심고 어떻게 하세요? 3월에는 뭘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니까 더 많이 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우리 농작물을 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 해의 날씨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한마디로 딱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은 봄 텃밭에 비료 뿌리고 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밭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작물을 심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좋은 수확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봄 작물 심기 전에 꼭 영상을 한번 보시고 봄 농사를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